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시내 캠퍼스. 산도 희고 강물도 희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이마도 희고. 1월이 음악이라면 속삭이는 저음일 것이다. 아직 트이지 않은 신의 발성법. 가지 끝에서 풀잎 끝에서 내 영혼의 현 끝에서 바람은 설레고. 1월이 말씀이라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육성일 게다. 유년의 꿈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그녀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떴단다. 아, 1월은 침묵으로 맞이하는 눈부신 함성.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오세영 시인의 1월이라는 시와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날씨가 고국의 날씨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겨울이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아직 낯설기만 하던 2025년이라는 숫자가 어느덧 훌쩍 우리 뒤를 넘어온 듯하죠. 무엇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새해를 잘 꾸려나갈 마음의 평화를 갖는 일이 가장 먼저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툴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여유만 가질 수 없는 날들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희망의 메신저이신 차동엽 신부님 글 준비했습니다. 나는 독일 소설가 장파울의 위트 있는 언급에서 두려움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다음부터 무서워한다. 이 말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걱정합니다. 아이쿠, 이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나름 철저히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에 직면하여 공포에 짓눌립니다. 우와, 집채만한 호랑이잖아. 이제 나는 죽었어. 벌벌 떨다가 그만 위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난 다음 사태를 인식합니다. 이거 뭐야? 돌이 굴러떨어지잖아. 하마터면 큰일 당할 뻔했네. 순간적으로 엄습하는 전율에 식은땀을 흘립니다. 결국 아무도 두려움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서 위로의 단초가 확인된 셈이 아닐까요? 위트 있는 두려움 처치법으로 치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예를 거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하루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걱정스럽다거나 초조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시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기자는 의외라는 듯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휘파람 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자 루즈벨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난 아직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루즈벨트의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무한한 긍정과 희망의 정신을 지닌 인물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어찌 걱정스럽고 초조한 일들이 없겠습니까마는 루즈벨트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 침체의 여파 속에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아직 미국은 끄떡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심신을 해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나머지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상상의 크기가 실로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떠올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리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사고나 판단에 앞서 극도의 감정이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렇듯이 두려움은 상상으로 인해 부풀려집니다. 두려움은 어떤 특정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단초로 삼아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때 두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중압으로 작용됩니다. 그리하여 사실이 아닌 상상의 산물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은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을 양산합니다. 일례로 장미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강연을 하던 중 연단에 놓인 장미꽃 때문에 재채기가 계속 나와서 강연을 망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조화로 밝혀졌을 때 자신도 통제할 수 없었던 신체적 반응에 한 번 더 경악했다는 이야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화를 생화로 착각한 그의 상상이 빚어낸 코미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의 작가 밥 버딘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탈출법은 우리가 꼭 익혀둘 만합니다. 헤드헌터 기업 대표인 밥 버딘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잘 풀리지 않던 자신의 사업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불평을 끝까지 다 듣고 난 아버지는 책상 서랍 속에 조그만 카드 위에 그의 고민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밥 버딘이 그 카드를 꺼내 보았을 때 그 위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엇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물음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걱정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단다. 그럴 때 항상 이 카드를 꺼내보곤 했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리석고 부정적인 생각들 대부분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그런 생각들이 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크게 자라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거니? 이 말은 밥 버딘에게 해방감을 동반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10중 8구 이 진술은 맞는 것으로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유비무한의 지혜가 있음을 신뢰할 것입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면 두려움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심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한 해는 그냥 편안하고 잔잔한 한 해로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한 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며 내 자신에게 엄했다면 올 한 해만큼은 타인보다 나에게 더욱 관대하며 더 친절하며 내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번 한 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레사였습니다.